높은 편향과 높은 분산이 모두 알고리즘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다 나쁜 그러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신경망이 근데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네트워크가 그 신경망이 빅데이터, 즉 많은 데이터와 함께 말하자면 높은 편향 또는 높은 분산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데이터의 서로 다른 차수의 다항식을 맞추는 경우 이와 같이 왼쪽에 가장 간단한 선형 모델, 그죠? 그럴 경우에는 모델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이 바이어스, 높은 편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4차 항을 포함하는 고차항 폴리노미얼로 우리가 피팅할 경우에는 그 모델이 좀 복잡하고 그로 인해서 하이 베리언스, 높은 분산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사이, 편향과 분산 사이에 어떤 상충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보통 상충 관계, 서로 충돌하는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차 검증 오류가 가장 낮은 JCV가 그래도 제일 낮은 이런 모델을 선택해서 한 2차 항 정도의 말하자면은 그 폴리노미얼로 선택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봤었죠. 자, 그래서 신경망이 등장하기 전에 기계학습 분야 엔지니어들은 이 편향하고 이러한 분산이 너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차수로 주어지는 어떤 복잡도 그리고 정규화 파라메타 람다를 가지고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이러한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 오프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모델이 단순하면 편향이 나타나고 모델이 복잡하면 분산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나쁜 점 사이에 균형점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왔죠. 자, 신경망의 경우에는요, 이 편향과 분산을 절충해야 하는 이런 모든 딜레마에 대한 방법을 몇 가지 주의사항과 함께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작거나 또는 중간 크기 트레이닝 셋으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면은 큰 라지 뉴럴 네트워크는 보통 로우 바이어스 머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편향이 낮게 일어나는 그러한 네트워크로 알려져 있고요. 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신경망을 그냥 충분히 크게 라지 뉴럴 네트워크이면은 거의 항상 훈련 세트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 세트가 너무 거대하지 않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편향을 줄이거나 또는 분산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항상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어렵지만 적용이 가능하다면 신경망을 사용해서 정확한 모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훈련 세트,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훈련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훈련 세트에서 잘 동작하는지 묻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련 세트 오차에 해당되는 JTrain을 계산해서 이것이 높은지 확인하는 겁니다.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휴먼 레벨 퍼포먼스나 또는 우리가 베이스라인 레벨 퍼포먼스가 있어서 그것을 비해서 높은지 그런 것이 높은 훈련 오차를 나타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게 NO라는 답이 나오면은 당연히 높은 편향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향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비거 네트워크를 키운다는 거는 히든 레이어를 더 많이 두든가 또는 히든 레이어당 더 유닛을 더 많이 두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루프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오차 수준까지 도달할, 즉 인간의
성능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루프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훈련 세트의 오류 수준이 달성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훈련 세트에서 잘 동작이 됐다면 그 대답은 yes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는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에 대해서 상호 검증 세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즉 이 JCV를 계산해서 이 JCV가 JTrain보다 크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즉 JCV가 굉장히 클 경우에 그러면은 답이 no고 이거는 분산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 세트에서는 잘 됐는데 크로스밸리 상호 검증 세트에서는 잘 되지 않았다는 거는 분산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더 얻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더 얻었으면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서 모델을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트레이닝 세트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시 훈련을 시켰을 때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좀 더 큰 네트워크가 요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루프를 또 다시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말하자면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적당하지 않아서 이 큰 루프를 다시 돌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루프를 잘 동작할 때까지 계속 돌고 완료되면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동작을 잘하는 결과, 즉 완성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예제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된 그러한 그 신경막 훈련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큰 신경망을 훈련해도 우리가 그 편향이 줄어들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계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GPU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GPU는 그래픽 장치를 말하자면 빠르게 속도로 내기 위한 거였는데 신경망의 알고리즘을 연산을 수행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신경망이 말하자면 굉장히 잘 활용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하드웨어 가속기로도 사용하더라도 신경망이 너무 크면 훈련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실행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한은 이런 데이터죠. 많은 데이터. 물론 너무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떤 이것도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은 우리가 한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한 이 방법론, 이 레시피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딥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말하자면 좋은 성능을 내면서 말하자면 발표되고 발전된 거를 알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대규모 신경망을 훈련을 할 수만 있다면 말하자면 꽤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또 암시되어 있지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때때로 이렇게 높은 편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신경망을 늘리겠죠. 그리고 또 늘린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높은 분산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다시 데이터를 좀 늘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어떨 땐 편향이 높게 나타나고 어떨 땐 분산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가 편향이 나타났는지 분산이 나타났는지를 판단하면은 다음에 시도할 작업이 네트워크를 키울 건지 데이터를 늘릴 건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망을 훈련하다 보면 때때로 신경망이 굉장히 커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베리언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잘 알려진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regularization, 정규화 과정, 정규화 방법이 잘만 선택되어 있다면
그 작은 그러한 네트워크보다는 좀 큰 뉴럴 네트워크가 훨씬 더 그 성능이 좋거나 또 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뭐 3개의 층으로 된 이런 작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것보다는 좀 큰, 약간 좀 큰 그 여기선 4개로 했지만 그 노드들이 더 많은 그러한 훨씬 더 큰 신경망으로 전환했다면 당연히 과적합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큰 네트워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정교화만 한다면 이 그 큰 신경망이 일반적으로 이 작은 신경망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은 것으로 뭐 많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주의할 사항은 적절하게 정교화하는 한 큰 신경망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은 별로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긴 있죠. 계산량이 좀 많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훈련과 출원 과정에서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겁니다. 자, 신경망을 정교화하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방법론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경망의 비용 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앞부분은 당연히 평균적인 그런 로스 함수고요. 이 로스는 재고 오차하거나 아니면 로지스틱 로스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다음 항이 소위 regularization 항이 되는 거고 우리가 했던 그 소위 선형회기와 로지스트 회기랑 거의 유사하게 똑같습니다. 람다 오버 2m을 곱하고 w 그 제곱에 말하자면은 썸메이션을 모든 그 가중치 w에 대해서 더해 준 거를 이렇게 그 스케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B는 보통 매개 변수 말하자면은 그 regularizations에 속하지는 않고 우리가 생략을 하는 거 똑같고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 TensorFlow를 써서 우리가 이런 unregularized 말하자면 MNIST 데이터셋을 우리가 handwritten digit를 우리가 구분했던 인식 문제를 했던 그런 모델이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이어 하나, 둘,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걸로 모델을 구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대신 이 regularization, 즉 정교화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dense layer에서 어떠한 그 변화를 주냐면은 이런 kernel regularizer라는 이러한 추가적인 아규먼트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L2는 이러한 이 스퀘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 아규먼트로 주는 0.01 이 값은 람다 값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층마다 모든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람다를 쓰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만 보통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랙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regularized 말하자면 TensorFlow로 구성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비디오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 한 가지를 요약하자면 만약에 적절한 정교화가 적용되기만 했다면 더 큰 신경망을 갖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근데 주의할 점은 당연히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규모 신경망은 큰 신경망들은 low bias machine이라고 그랬죠. 즉 굉장히 복잡한 함수에 아주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사실은 편향 문제보다는 분산 문제를 가지고서 씨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향과 분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기계학습 시스템의 개발 프로세스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시스템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좀 더 실용적인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